이제부터 근로소득 금액에서 또 뺍니다. 또 뭐 빼느냐? 마이너스 인적공제, 마이너스 인적공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인적공제. 자, 아는 만큼 힘이고요. 아는 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자, 그럼 먼저 기본공제에 들어가. 기본공제. 자, 본인 나죠?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인 나오고, 만약에 결혼한 사람은 뭐가 있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을 거다. 누가 나를 낳았죠? 부모죠. 부모를 직계 존속이라고.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있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A가 생기죠. 직계 비속. 자, 이거를 직계라고 해요. 직계. 요렇게 뻗는 것을 직계라고 합니다. 직계. 옆으로 뻗는 거 말고 반개, 옆에는 반개. 이는 직계, 직계. 그 다음에 옆으로 뻗는 거 이거 하나 있어.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자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양가족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본인, 배우자, 요 끝에 여기를 부양가족이라고. 자, 이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대상자 세 가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직계 존비속 합쳐서 직계 존비속. 그죠? 존속, 존경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직계 존경한다, 존속, 비속.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옆으로 붙는 거 요거 형제자매밖에 안 돼. 저게 삼촌 이거 안 됩니다. 큰아버지, 큰아빠 이는 안 됩니다. 옆으로 붙는 거. 옆으로 붙는 건 여기밖에 안 돼. 그렇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야.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나이와 소득.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 나이 따지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나이 상관없어요. 배우자도 나이 상관없어. 그럼 배우자가 20세 이하가 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안 따져. 그럼 뭐, 부양가족은 나이 따져. 부양가족은 나이 따져. 엄마, 아버지 60세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59세야. 올해 안 돼. 내년부터 돼. 내년 60세부터. 자, 아들이 19살이다. 됩니다. 근데 아들이 20살이야. 딱 돼. 21살부터 안 돼.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나이. 그 다음, 소득. 자, 여기서 내가 왜 소득과 소득 금액이 다르냐? 소득과 소득 금액이 다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소득 금액. 연 100만 원입니다. 소득 금액 연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소득 금액 되어 있죠. 소득 금액.
2배사 근년기 퇴양. 맞죠? 2배사 근년기 퇴양.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무조건 1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자, 여기서 본인은 또 소득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본인이야, 나. 본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나의 소득이라 안 따져. 본인은 나야, 나 하나. 배우자는 소득까지죠. 배우자 소득까지입니다. 왜? 배우자가 만약에 소득이 있죠? 그럼 배우자도 신고해야 돼. 배우자가 배우자 입장에서 본인 해가지고 신고해야 돼. 부양가족은 소득을 따지고.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다 따지고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진다. 본인은 나이 소득 다 따지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기본 공제입니다. 자, 기본 여기서 시알리 보는 게 하나, 둘, 셋, 넷 시알리 보죠? 보고 거기다가 곱하기 꼭 기억합니다. 곱하기 150만 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곱하기 150만 원. 여기에서 나이 있죠, 나이. 저 나이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세법상의 나이야. 세법상의 나이입니다. 세법상의 나이. 자, 세법상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속년 빼기 생년. 예를 들어서 내가 1985년생이네. 마이너스 1985. 이러면 나이는 내 나이가 내 나이 세 자리는 아니겠죠. 내 나이가 여기 세포상이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럼 2021년 빼기 몇 살? 36살. 여기 세포상의 나이입니다. 뭐 생일 빠르고 늦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생일 따졌거든. 죽고 나왔죠. 엄청난 그러면 뭐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속년 빼기 생년 나이 됐죠? 저기 20세 이하가 돼 있고 그리고 60세 이상 꼭 기억합니다. 중요한 거 소득금액 연 100만 원이야. 여기서는 예외 사항이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풀어줄 겁니다. 세법상의 나이 반드시 기억하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두당 얼마? 150만 원. 같이 안 살아도 돼.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집이 부산입니다. 울산에서 혼자서 내가 저기 기숙사 원룸 잡아서 내가 이게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거야. 월급 타면 집으로 보내줘. 같이 안 살죠? 주말마다 합니까? 같이 안 살아도. 엄마 아버지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종속 같이 안 사는 경우가 많죠. 안 살아도 돼. 나이, 소득만 맞으면 돼. 그게 다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직계비속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직계비속이 공부 때문에 저 외국에서 공부할 수도 있죠. 그럼 같이 안 사는 거잖아. 돼. 몸이 아파. 요양 갔어. 몇 년간 저 산골에 가서 요양 같이 안 살잖아. 됩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가 있다. 됩니다. 나이 소득만 맞으면 된다.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손자죠. 손자, 손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양도 됩니다. 입양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할머니, 할아버지죠. 됩니다. 또 있다. 또 돼. 정조, 고조 다 됩니다. 대신에 살아있어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
안 됩니다. 이혼했다 안 됩니다. 만약 이때 12월 31일 날 이혼할 예정이다. 안 돼. 하지만 넘기세요. 내년에 하세요. 왜? 이때까지 부양해놓고. 그죠? 요때 도장 탁 찍으면 억울하죠. 넘기세요. 내년에 찍어줄게. 결혼한다. 요때 결혼하든 언제 결혼하든 환영. 결혼됩니다. 제일 좋은 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야. 혼인신고 살짝 당기세요. 혼인신고만 살짝 당기세요. 그러면 된다. 올해부터 된다. 2022년 1월 달에 결혼할 예정이야. 혼인신고를 2021년으로 당겨버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A를 3명 데리고 온다. 대박이죠. 다 돼. 사망됩니다. 여기 사망이 제일 잘 나오죠. 시험에 사망이 잘 나오는 거. 올해 언제든지 사망해도 올해까지는 돼. 올해까지는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12월 31일 사망하죠. 시점을 넘겨. 내년 1월 1일로. 내년까지 돼. 됐죠? 결혼하고 사망은 됩니다. 특히 사망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망. 올해 안에 사망했다. 돼. 올해 1월 1일 사망했다. 된다니까. 올해까지 됩니다. 자, 여러분 책 255페이지 보세요. 255페이지 보면은 자, 가운데 보면 인적 공제 돼 있죠. 자, 인적 공제 네모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인적 공제는 그게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밑줄 꺼놓고요. 그 밑에 기억의 기본 공제 밑줄. 그 밑에 1인당 150만원 공제 밑줄. 150만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연령과 소득 금액의 판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은 나이 안 따진다. 오케이. 장애인은 나이 안 따집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집니다. 소득은 따집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왜? 소득이 생겼죠. 본인도 해야 돼요. 본인도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표에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구분이 그리 돼 있죠? 예, 돼 있고요. 본인은 오른쪽에 요건에 나이, 소득금액을 안 따진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양가족이 뭐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예, 다 됩니다. 형제자매. 자, 맨 밑에 보니까 위탁아동 돼 있죠. 위탁아동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자, 고아원에 가서 내가 얘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키울게. 이런 경우 있죠. 그 위탁아동 됩니다. 시험의 출제는 뭐 그지는 안 됐지만 자, 맨 밑에 잔잔한 글자 일단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 예외 규정은 일단은 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 앞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은 누군가 엄마 아버지를 형제자매를 빼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합의를 봐야 돼요. 알죠? 누가 누구 가져갈래? 엄마 아버지 누가 갈라 가지자.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죠. 그죠?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가져가는 게 좋냐면은 소득이 많은 자가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데려가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까지 해왔다. 근데 나도 그러면 집어넣었다. 그러면 먼저 빼먹는 사람이 먼저 됩니다. 같이 넣죠? 먼저 넣었던 사람이 됩니다. 뒤에 넣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합의 보세요. 자, 256페이지 보면은 추가 공제 나오죠.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더해준다. 거기 보세요.
A. 경로우대 공제 밑줄 쫙. 그 옆에 밑줄 보세요. 70세 이하 밑줄 쫙. 이상 밑줄 쫙. 1인당 100만원. 경로우대.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70세, 엄마가 68세. 그러면 기본 공제 150, 엄마도 150, 그렇게 되죠. 기본 공제 대상. 두당 150. 그런데 아버지는 70세죠. 70세면 추가 공제, 뭐 경로우대 얼마? 100. 그럼 아버지는 250만원, 엄마는 150. 됐죠? 그 다음 B 보세요. 장애인 공제 밑줄 쫙. 그 옆에 1인당 200만원 밑줄 쫙. 자, 여러분 아까 장애인은 나이 안 따진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아들이 장애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일단은 아들이 장애인 일단은 빼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20세까지 됩니다. 17살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되죠. 20세다. 됩니다. 근데 23살이다. 안 되는 거야. 기본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세라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취업이 잘 안 되거든. 그러면 부모가 부양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장애인은 나이 안 따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뭐야? 추가 공제 200만원. 여기서 엄마가 장애인. 엄마 장애인. 장애인 추가 공제 얼마? 200만원. 엄마 얼마? 350만원. 아빠는 250만원. 엄마는 2년 뒤 되면 70이죠. 2년 뒤 되면 70입니다. 그럼 뭐야? 경로가 그죠? 2년. 그럼 엄마는 얼마? 450. 알아야 되죠. 알면은 유리해집니다. 형제 자매끼리 엄마 아빠 갈라가질 때 알아야 유리합니다. 그 다음 C에 보세요. 부녀자 공제 밑줄 쫙. 그 밑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만 끊으세요. 자, 부녀자 공제가 뭐냐면은 여자일 경우.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요건 있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일명 맞벌이 부부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자들이 밖에서도 일하고 맞벌이, 집에서도 일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5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다. 맞죠? 배우자는 없지만 뭐 없다는 것은 뭐야? 뭐 사망했을 수도 있죠. 이혼했을 수도 있고. 사망, 이혼. 요즘 이혼 가정이 많죠. 그럼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세대 중인 경우. 그럼 뭐 50만원 공제. 이게 부녀자 공제. 그런데 조건이 3천만원 이하다. 밑줄만 꺼놓으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눈으로 확인할 거니까 밑줄만 쫙 꺼놓으면 됩니다. D. 한부모 공제 밑줄 쫙. 한부모.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결혼 이혼 가정이 많죠. 그래서 혼자서 애 키운다. 한부모 공제 100만원. 그러면 아까 저 부녀자하고 중복되죠. 만약에 부녀자 여잔데 혼자서 애 키운다. 그럼 부녀자 공제 50만원 받을래?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받을래?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받아야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적공제. 여기까지 인적공제. 자, 이것도 한부모입니다. 손자가 있어. 엄마 아빠가 없어. 어떤 사정으로. 할아버지가 손자 키운다. 할아버지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공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